원도요. 원의 방정식이 즉 공식이 있겠지. 네.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나타냈냐? y 빼기 ax 더하기 직선 by 더하기 c는 0이 직선의 방식을 나타내는 형태였어. 이것이 나타내는 직선은 몇 가지 형태를 나타낼 수 있다 했어? 네 가지요. 그치. 근데 이거를 이제 변형시키면 y는 mx 더하기 n의 꼴로 나타낼 때는 얘는 몇 가지밖에 못 나타낸댔지? 세 가지. 얘는 세 가지밖에 못 나타내. 왜냐면 이 y가 개수가 1로 정해졌기 때문에 y의 개수가 0이 될 때 얘는 x는 3처럼 축의 방정식 세로로 그어지는 선이 나타날 수 있지. 그래서 y가 살아있으면 얘는 나타낼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조금 있다고 했어. 네. 이거를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했고 얘는 1차함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네. 근데 어차피 의미상으로는 둘 다 직선을 말하는 거야. 네. 그럼 이것처럼 식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맞지? 원의 방정식은 원의 정의에 의해서 식이 나오는 거야. 원의 정의. 그럼 이 정의를 이해해야 원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식이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럼 원의 방정식에서는 있는데 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근데 이게 중학교로 돌아가 보면 원을 주고는 맨날 구하라고 하는 게 뭐야? 원의 넓이 구하라. 원의 둘레 구하라. 그 다음 잘라서는 부채꼴의 길이 구하라. 현의 길이 구하라. 그런 거잖아. 맞지? 원주가 각도 구하라. 이런 거지. 맞지? 그래서 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원이라는 것은 내가 운동장에서 가운데 딱 서가지고 짝대기 긴 걸 하나 가지고 바닥에 대고 모래바닥에서 뺑 돌면은 그 흔적이 동그랗게 내가 그 안에 갇히게 되잖아. 맞지? 그래서 둥글게 그려지잖아. 그럼 그거를 우리는 한 정점으로부터 내가 그 있는 그 위치인 거야. 딱 가운데 있는 위치. 그 한 정점이라 그거를 정해진 점. 한 정점으로부터 요게 내가 짝대기를 딱 벌려서 일정한 간격을 벌렸지. 그 일정한 거리라고 해 그거를. 그거를 우리는 이미 반지름이라고 이제 원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일정한 거리 떨어진 점이 여기 하나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옆으로 살짝 움직였더니 그런 점이 또 있는 거지. 그런 점이 또 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짝대기가 돌아가는 거에 맞춰서 점점점 점이 모여서 곡선을 그리면서 돌아가다가 다 그리고 나니까 결국은 둥근 모양의 형태가 나타난 거지. 점이 모여서 곡선이 된 거야. 맞지? 회전하면서 돌렸더니 점이 모여서 곡선이 된 거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원이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럼 그거를 식으로 어떻게 나타내지? 수학에서는 자, 한 정점을 정해진 점이니까 A, B라고 나타내는 거야. 그리고 요 끝에 있는 이 점이 움직이잖아. 그래서 이 점은 X, Y라고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이 둘의 거리는 항상 얼마지? 항상 R이지. 네. 그래서 이거를 거리 공식을 쓰면 돼. 그러면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따라서 루트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 이꼴 반지름 R이 되는 거지. 이게 바로 원의 방정식인데 루트가 있으니까 보기 안 좋다 맞지? 그래서 양변을 제곱을 해서 자 완전 제곱식 두 개, x에 대한 완전 제곱식과 y에 대한 완전 제곱식을 두 개 더해서 r 제곱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것이 바로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 표준형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형태인데 이 식이 의미하는 바가 방금 우리가 설명을 했어. 뭐라고 했지? 이 안에 A를 넣으니까 0이 되네. 여기 B를 넣으니까 0이 되네. 요 안에 넣어서 0이 되는 값이 중심좌표구나. 중심좌표 AB를 했잖아. 맞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제곱이 있을 때 제곱 밑에 있는 이 숫자가 반지름이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은 만약에 1 이래주면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좌표축을 한 다음에 중심좌표는 2,1의 중심좌표가 있는 거야. 중심좌표는 원 위의 점이 아니야. 원의 센터에 있는 점이지. 이거는 원에 넣어도 승립 안 해. 왜냐면 여기다 넣어도 요도 1이지 0이 되는 거 아니잖아. 이 좌표는. 그래서 2,1을 점을 찍고 반지름 1이니까 여기서 이만큼 떨어진 곳에 점을 찍고 여기서 이만큼 떨어지는 동서남북에다 점을 찍어서 그걸 어떻게 하면 되니? 뺑 돌리면 원의 방정식이 그려진 거야. 이제 그래프까지 그리는 걸 우리가 터득을 단 2분 만에 한 거야. 원의 방정식을 찾아내고 그래프까지 그리는 거를 단 2분 만에 터득을 한 거야. 즉 그리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원을 만들어내는 거지. 왜냐하면 점의 좌표가 결국은 둥글게 회전하면 그게 원이잖아. 근데 그 둥글게 회전하는 거를 어떤 점에서 즉 똑같은 그림만큼 뺑 돌리게 되는 거야.
결국 거리가 R 떨어져 있는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거를 자취, 흔적이지 흔적. 이렇게 돌리면 흔적이 둥글게 나타나잖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점에서 거리가 R 떨어진 P라는 점의 XY의 자취의 방정식, 그거를 여기서는 원의 방정식, 원의 자취를 나타낸다 해서 이렇게 식을 표현하게 되고, 요런 원의 방정식이 주어지면 이제 간단하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차함수를 그릴 때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인 채로 그림을 안 그리잖아. 그림을 그릴 때는 얘를 무슨 형으로 고쳤니? 표준형을. 즉 그렇지, 또 표준형. 즉 꼭지점이 p, q인, 즉 어떤 꼭지점을 그린 다음에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하게 그림을 그리면서 그래프를 그리잖아.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는 항상 표준형인 거야. 그럼 표준형 말고 모든 형태를 다 나타낼 수 있는 얘는 우리가 항상 뭐라고 했니? 일반형이라고 표현했거든, 맞지? 그럼 원의 방정식도 선생님 그럼 표준형이 있으면 일반형이 있겠네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은 어떻게 돼야 되냐 이러면 돼. 일단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1이야 1. 그래서 식을 전개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x지. 근데 a는 어차피 숫자잖아. 그러니까 개수를 통합해서 라지 ax라고 하는 거야. 자, y도 마이너스 2by인데 어차피 b는 숫자잖아. 그래서 라지 by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 여기는 숫자가 a제곱이 있고 여기는 숫자가 b제곱이 있고 여기는 r제곱이 있지. 그럼 r제곱, a제곱, b제곱은 숫자란 말이야. 그 숫자는 싹 더해버리고 하나의 숫자 c로 바꿀 거야. 그래서 뒤에다가 r제곱을 넘겨서 다 계산을 한 다음에 c라고 적는 거야. 그리고 일반형은 항상 오른쪽을 뭐로 정리하니? 이꼴 0으로 정리하지. 그래서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은 즉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의 모양, 이것이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야.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에다가 x제곱 y제곱이라는 이 창만 하나 더 붙여준 거야. 맞지? 사수를 하나 더 올린 거지. 이것이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야. 모든 원을 표현할 수 있는 일반형이고, 얘를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완전 제곱기로 요놈 해서 반의 제곱 더하고 빼고 요놈에서 반의 제곱 더하고 빼서 제곱으로 고쳐주고, 그 다음에 상수 계산한 거와 남은 숫자들 싹 다 합쳐서 오른쪽으로 넘기면 r제곱이 누군지가 나타나겠지. 그래서 이렇게 고쳐주면 원의 방정식의 표준으로 고쳐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전체적인 흐름인 거야. 요약하면 그거 이게 원인 거야. 이해됐니? 응? 자, 그래서 그 내용을 하나씩 다시 눈으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원의 방정식, 원의 정의부터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정의는 한 점에서부터 일정한 거리 떨어진 점이, 모든 점이 일정한 거리 떨어져 있을 때 원이 그려진다. 여기서는 선생님은 임의의 점을 a, b로 놨지만 여기서는 이해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그 일정한 점을 뭘로 잡아주고 있니? 중심 O로 잡아주고 있는 거야, 맞지? 그러면 x축, y축에서 딱 좌우 대칭되는, 즉 동서남북으로 대칭되는 원이 그려지겠지. 그래서 그때는 그럼 중심 좌표가 0,0이니까 표준형에서 x 빼기 a 제곱이 이러는데 x 빼기 0의 제곱이니까 뒤에 a를 적을 필요가 없는 거네.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적히겠네. 그래서 얘는 중심이 0,0인 원인 거야. 원래 이 자리에 누구 자리? x 빼기 0의 제곱, 이 자리 y 빼기 0의 제곱인 거야. 맞지? 원래 a, b가 중심이면 x 빼기 a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r 제곱인 거고, 지금은 왜 a, b가 안 보이지? 중심이 0,0이니까. 그래서 중심과 반지, 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다? 두 가지 읽어봐. 중심이랑 반지름. 그 지호를 계속 생각해 줘야 돼. 문제를 풀다가 막히잖아. 그럼 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중심하고 반지름이야. 그러면 이 장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생각하는 거야 항상. 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중심과 반지름이야. 그것만 알면 식도 변할 수 있고 그래프도 그릴 수 있고 계산할 때 그걸로 다 풀어낼 거야. 그 사실 잊어먹으면 안 돼. 뭐 당연한 건데 생각보다 애들이 가다가 잊어먹고 생각을 못해. 중심을 딱 찾으면, 반지름을 찾으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걸 찾을 생각을 안 하고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어요 맨날 이래. 중심하고 반지름만 찾으면 게임이 끝나는데. 맞지? 그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자,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자 이제는 중심이 0,0이 아니라 a, b로 바뀌었습니다. 맞지? 바뀌었으니까 자 식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이해됩니까? 물론 이거는 일정한 거리 떨어진 것이다 라고 거리 공식을 사용해서 구한 거야.
맞죠? 아까 유도했습니다. 맞지? 그리 공식으로 양변을 제곱해서 루트를 없애주고 적은 식이야. 그리고 얘는 뭐지? 중심이 0,0인 경우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두 가지의 형태가 이제 그래프를 자주 나타낼 때 그리는 형태가 됩니다. 자, 이게 왜 나타나느냐? 아까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맞지? 네. 일정한 거리 떨어진다. 이 점은 움직이고 있고 XY로 놓은 거고 이 점은 정해져 있는 점이니까 AB로 놓은 거고 반지 이름은 이제 항상 일정한 거리 떨어진 거니까 그런 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식으로 표현했는데 그거를 식으로 표현한 게 이 식인데 이거를 양변 제곱해서 적은 게 이런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 되는 거야. 그리고 AB가 0이면 당연히 식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실제 문제에서 이제 심플하게 이렇게 나왔어. 중심이 3,-2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5래.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중심과 반지름 그대로 줬네.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야? 얘가 A고 B니까 그냥 여기서 얘를 빼서 제곱하면 돼, 그냥. 그 다음 Y도 쟤를 빼서 제곱하면 되는데 빼기니까 빼기 2는 어떻게 되니? 더하기 2로 바뀌겠지. 루트를 날린 맞지? 형태니까 이거는. 그렇지. 루트는 일단 필요 없는 상태 이거는. 근데 25. 그대로 적으면 되는 거야. R 이걸 그대로 적으면 안 되지. 얘는 25. 제곱해서 적어야 되지. 25.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 그냥 적기만 하면 끝나는 거야. 이미 우리가 학습을 해서 이제 공식을 외우고 있다면 적기만 하면 끝나는 거야. 중심과 반지름만 알면 적으면 되잖아. 그리고 항상 이 자리는 R이 아니라 누구 자리? R 제곱자리라는 거. 그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지름 얼마 하면 25요 이러면 안 된다고. 반지름은 얼마야? 5요 이래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계속 하는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나타냈어. 이거 무슨 형이라고 했지 아까? 이거 일반형이라 했지.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 일반형인데 대문자로 표현했고 앞에 이 창만 하나씩 적어줬어. 근데요. 음. 그 원의 방정식 일반형에서 무조건 x 제곱이랑 y 제곱이 계속 1이야 돼요. 1이 아니면 1로 네가 만들어야지. 만약에 3x 제곱 더하기 3y 제곱이야. 그럼 양변을 어떻게 해야 돼? 3으로 나누면 3으로 나누고 문제 풀어야지. 네. 그럼 만약에 선생님 앞에는 2x 제곱이고 뒤에는 3y 제곱인데 그럼 어떻게 될까? 그건 원이 아니야. 찌그러진 다원이든가 일반적인 둥근 원은 아니야. 그래서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아. 너희는 지금 원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네.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x제곱 y제곱의 개수가 같아야 돼. 그래야 1로 만들 수 있어. 그렇지? 무조건 1은 아니라 3x제곱, 3y제곱으로 식이 나와도 돼. 왜? 양변에 3을 곱해서 식을 적어놓으면 1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 어쨌든 1로 만들 수 있어야 돼. 만약에 x제곱, y제곱의 개수가 같지 않다면 그건 원의 방정식이 아니야. 그 다음 또 원의 방정식이 아닌 게 있어. 반드시 얘가 1창의 개수와 상수항의 개수와 그 다음에 이 상수항의 개수로 구성돼야 되는데 잘 보면 x, y가 각각 있어. 맞지? 물론 a가 0이면 x는 없을 수 있어. b가 0이면 y도 없을 수 있어. 숫자만 있어도 돼. 근데 중요한 거는 x, y가 곱해져 있는 요런 곱해진 항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이런 건 없어. 요거 있으면 이것도 원 아니야. 요것도 다른 어떤 식을 직선을 곱해서 만든 식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도형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반드시 전제 조건이 그거야. 2창의 개수가 같아야 되고 1창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근데 X, Y 같은 막 그 x, y가 곱해진 항은 절대 있으면 안 되고 맞지?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가 있는 거야. 그 다음 이것도 원의 방정식이 아니야. 예를 들어 볼게. 2창 있지? 예. 이거 있지?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예를 들어 플러스 2x가 있어. 예.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2y가 있어. 그럼 이거 반의 제곱이 필요한데 누가 필요하지? 1이 필요하지. 얘도 누가 필요하지? 1이요. 1이 필요하지. 그러면 여기에 숫자 2가 있으면 제곱이 될 거야. 근데 웃긴 거는 여기에 숫자 3이 있어. 이렇게 줬는데 무슨 원의 방정식인데요? 원의 방정식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거 원 아니야. 잠깐만요. 이게 원이 왜 아니냐면 x제곱 더하기 2x에다가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고 그 다음에 y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y 반의 제곱을 빼고 더하고 뒤에 3이 있는데 이거를 정리를 해볼게 표준형으로. 그럼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 얘는 y 빼기 1의 제곱이 되는데 마이너스 2 있죠. 얘는 넘기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3을 더하면 1인데 1을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1이 돼.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r제곱의 꼴로 길이가 마이너스 고쳤는데 1일 순 없잖아요. 즉 r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될 수는 없어. 이거는 헛수야. 그 말은 실제 길이가 나타날 수가 없다는 뜻이야. 그러면 좌표축에 그림을 그릴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는
가상의 원이라고 해서 그냥 허원이라고 실제 원은 그릴 수 없는 그런 식입니다. 원의 방정식의 꼴은 맞는데 실수로 좌표가 실제 나타나는 그런 원은 아닌 거야. 그래서 그림을 그릴 수 없는 가상의 원인 거야. 식만 원의 꼴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 원의 방정식인데 만약에 이 r제곱에서 이 r제곱 자리가 0이거나 만약에 음수가 된다면 원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반드시 그러면요, r제곱은 0보다 큰 수가 돼야 반지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일반형에서 표준형 만들 때 그것도 확인해봐야겠네요. 그치. 일반형에서 표준을 만들 때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일반형에서 반지름을 바로 구해내는 공식을 외우고 있으면 안 고쳐도 되겠지. 근해 공식처럼 판별식처럼 바로 r을 구해내는 공식을 외우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그래서 밑에 그게 나와 있네요. 반지름의 길이를 일반형에서 구해내는 공식을 그러니까 이 문자인 채로 고쳤더니 r 자리에 얘가 나타나더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2분의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가 이게 양수면 원이 그려지는 거고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은 수가 난다면 맞지? 아니면 즉 다르게 말하면 이 안에 있는 루트 있지 요 안에 있는 거고 여기 루트 안에 있는 수잖아 맞지? 네. 얘가 0보다 크면 원이 그려지는 거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원이 그려질 수 없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원의 방정식의 판별식, 즉 원이 그려지느냐 안 그려지느냐 바로 x 개수의 제곱과 y 개수의 제곱에서 4배한 c 우리가 근해 공식의 판별식이 또 b 제곱 마이너스 4ac 할 때 4배 하잖아 맞지? 4배 한 거 빼잖아. 그것처럼 상수를 4배 한 거를 빼는 거야. 그래서 a 제곱과 b 제곱에서 상수를 4배 한 거를 뺐을 때 이것이 0보다 클 때만 일반 형식을 표준형으로 고치면 원의 방정식이 그려지는 거야. 실제로 r제곱이 양수가 나타나기 때문에. 원판 원형. 그래서 이것이 0보다 작거나 이것이 0보다 작거나 0이면 원의 방정식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중심을 나타낸 거, 반지름을 나타낸 거 얘는 뭐 굳이 외우지 않아도 이거 고칠 수 알아야 되지. 완전 제곱식꼴로 반의 제곱 더하고 빼는 거니까. 맞지? 굳이 외우지 않아도 예를 들어 봐봐. 그만하는 거예요? x제곱 아예. 마이너스 4x 네. 만약에 플러스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y 만약에 마이너스 19가 있다. 올해 방정식을 반지는 거 중심을 구하라. 제가 해보겠습니다. 응? 일단은 x 빼기 4. 자, 얘 누가 필요해? 예, 플러스 4. 그렇지. 4를 더해주고 빼주는 거지. 네. 얘 누가 필요해? 9요. 9를 더해주고 빼주는 거지. 네. 그럼 결국은 요거 남았지. 13. 마이너스 28에다가 4를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30이니까 결국은 얘는 완전 제곱 고치면 x 빼기 되니. 2의 제곱. 그치. x 빼기 2의 제곱 되는 거고 x 빼기 그다음 3의 제곱은 x가 아니라 y입니다. y 빼기 y 빼기 3의 제곱이 되는 32. 거고 그래서 중심은 2,3이고 반지름은 루트 30이다. 루트 32는 16 곱하기 2니까 4루트 2다. 이러면 되겠지. 이건 r 제곱이죠. 왜 r 제곱짜리니까. 루트 씌운 게 반지름이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이거를 외우지 않아도 사실은 고치면 다 보여. 맞지? 외우지 않아도. 단지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즉 일반형인 채로 원이 실제로 그려지는지가 빨리 판단하고 싶다. 나는 좀 더 1초라도 시간을 줄이고 싶어. 그러면 이제 요 반지름을 구하는 루트 안의 판별식이 0보다 큰지 아닌지를 외우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쌤 알기는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2분의 A인 이유는 뭐야? 이게 반의 제곱이잖아. 반의 제곱이니까 즉 요거의 반 2분의 A잖아. 네. 그럼 제곱하면 4분의 A 제곱 아니니? 네. 그럼 이렇게 얘가 플러스로 이제 나와 있잖아 여기는. 그럼 얘는 만들면 항상 이렇게 즉 플러스로 만들어지겠지. 네. 제곱이. 그러니까 부호를 바꾸어서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하고 반을 하면 그게 중심 좌표가 되는 거야. 1차의 개수를 마이너스하고 반을 하면 중심 좌표가 되는 거야. 그리고 얘는 판별식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지만 실제 반지름은 누구야? 2분의 루트 판별식인 거야. 네. 맞지? 이게 판별식 아닙니다. 이거는 부호만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만약에 이제 이렇게 헷갈린다면 그냥 고치는데 오래 안 걸리니까 금방 고쳐. 고치는데 뭐 한 20초밖에 안 걸리잖아. 어느 게 더 좋아요? 외워서 만약에 틀릴 것 같다. 그러면 외우지 말고 고치는 게 낫고 저는 선생님 암기 잘해요.
안 틀리고 잘 외울 수 있어요. 그러면 중심 좌표는 1차의 개수의 2분의 마이너스 a, 2분의 마이너스 b, 반지름은 2분의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 이렇게 외우는 거지 뭐. 맞지? 외우면 바로 쓸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2창과 1창의 개수가 같아야 되고 1창은 이렇게 a, b, c로 잡고 이를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 한다. 그리고 밑에 설명하기를 원의 방정식은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 그래서 1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했지. 그 다음에 xy가 곱해진 항이 있으면 돼, 안 돼? 곱해지거나 나눠져 있는 항이 있으면 안 되고 각각의 항이 있어야 돼. 또 분모 x 있는 거 이런 거 있으면 안 돼. 옆에 1창이 있어야 돼, 반드시. 자, a가 0이거나 b가 0일 때는 xy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x, a, b 이 식이 다 있다 하더라도 즉 반지름 제곱이 음수가 되거나 0이 되는 것은 원이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식이 성립하더라도 원이 아닐 수도 있다고. 실제 원은 그러지 않는다는 뜻이야. 원의 방정식의 꼴은 맞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자 보기에 이렇게 문제를 줬어요. 자, 고치는 거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없어요. 뭐? 장난하지 말고 방금 해놓고 뭘 못해. 돼요. 자, 그래서 읽으면 중심은 몇 콤마 마이너스 1, 넣어서 0 되는 수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이고 반지름 반지름 r은 얼마다? 그렇지, 제곱이 4 되는 수니까 2다. 이것만 알면 그림 그리는 것도 할 수 있어 없어? 이제 그림 그리면 되잖아. 네. 1 마이너스 2 딱 점을 찍어주고 그래서 두칸 반지름이 2잖아. 좌우대 치고 위에가 딱 2 아니니? 예. 맞지? 그러면 왼쪽으로 두 칸. 이렇게 왼쪽으로 해서 두 칸.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 예. 동서남북으로 점을 딱 찍어주면서 그리면 그림 그리기도 쉽잖아. 예. 자, 이제 좌표축에 접하는 원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좌표축이 뭐야? x축과 y축이 좌표축이지 뭐. 예. 그럼 좌표축에 접한다는 거는 x축에 접한다는 거, y축에 접한다는 거야. 둘 다 접한다는 거야. 그래서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x축에 접할 때, y축에 접할 때, 둘 다 동시에 접할 때. 맞지? 그 말을 분리를 해서 경우를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럼 x축에 접한다는 거는 이게 x축이거든. 접하는 게 뭐야?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난다. 만날 때 이렇게 원이 딱 여기에 자 x축에 접해질 때야. 원이 그럼 반지름이 꼭 위에만 있으란 법 있나? 밑으로 이렇게 접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이런 경우가 접하는 거야. 그러면 접하는 경우는 봐봐. 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중심이랑 반지름이요. 그치. 그래서 이 중심을 우리가 A, B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맞지? 근데 반지름은 어디지? 바로 여기서 내린 수선이 반지름이지. 예. 접하니까. 이해됐어요? 예. 근데 생각해보니까 요거 높이가 B 아니었어? 예. 이 높이도 R이 아니야? 예. 두 개는 어떤 거야? 같은 거. 아, R이 B네. 맞지? 그럼 원래 원의 방정식은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R제곱이잖아. 예. 표준형이 맞지? 근데 그냥 B제곱으로. 그런데 B랑 R이 같은 상황이야. 그럼 R제곱 대신에 B제곱으로 바꿔도 되겠니? 네. 왜? 문자가 여러 개 있으면 계산하기 어렵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이 문자가 하나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 밑에 식은 그럼 어떻게 될까?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자 반지름이 누구야? r인데 근데 실제로 이거 좌표는 A, B. 즉 이 좌표도 a, b로 가정하면 b가 이번에는 음수인 상황이지. 네. 근데 r은 좌표가 아니라 길이잖아. 그러니까 그럼 r이 b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왜요? r은 마이너스 b라고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상황에서는. 예. 왜 그러냐면 b라는 것은 좌표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는 b가 위에 있으니까 b는 양수거든. 네. 그러니까 r도 양수거든. 근데 B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B가- 밑에 있으면 음수잖아 b가. 네.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를 바꿔줘야 r이랑 같아지는 거야. 아 예. 그래서 이게 상황에 따라 부가 살짝 붙어서 같아져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야. 위에 있냐 아래 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형태는 똑같잖아요. 응? 형태는. 자 어쨌든 r이 마이너스 b니까 절대. r 제곱자리는 제곱이니까 부호를 필요하지 않지. 그냥 제곱해버리면 형태는 위에 거랑 같게 되는 거야. 네. 그래서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즉 위에 있든 아래 있든 관계없이 어차피 제곱이니까 플러스 b든 마이너스 b든 r 제곱자리를 b 제곱으로 바꿔버리면 되더라. 이게 바로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방법인데 표준형에서 달라진 점은 r이 b로 바뀌었으니까 문자가 하나 줄어들어서 계산하기 좀 더 쉬워지더라는 거지.
규칙이 하나 특별하니까. 그럼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어떤 축에 접하는 거야? 그러면 Y축. Y축에 접한다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접한다는 얘기지. 이렇게 해서 여기 딱 붙어 있는 거지. 물론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접할 수도 있겠네. 그럼 이거는 누가 반지름이랑 같을까? A요. 그렇지. A와 마이너스 A가 반지름이랑 같은 거야. 이때는 A 좌표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길이 반지름 R이 되는 걸 했잖아. 그래서 결론은 R이 절대값 A와 같은 거야. 그래서 오른쪽 R 자리를 누구로 바꿔도 돼 이번에는. A제곱. 그래서 A 제곱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네. 그래서 이렇게 식이 바뀌게 되는 거야. 표준형식에서. 그러면 X축, Y축이 동시에 접하면 어떻게 될까? 자, 동시에 접한다는 거는 이런 말이야. 여기가 이렇게 양쪽이 똑같이 접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중심이나 그래서 반지름. 중심이 여기가 A, B야. 그런데 보니까 이게 여기서까지가 A인데 여기서까지가 높이가 B인데 이게 바로 R 아니니? 반지름 접하니까. 얘가 반지름 R 아니니? 예. 접하니까. 아, A와 R이 같고 B와 R이 같은 거야.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분면이 바뀌면 어떻게 되겠니? A는 음수, B는 양수 이런 식으로 B는 양수, A는 음수 이런 식으로 부호가 막 바뀌겠지? 맞지? 저 근데 그거 몰라요. 자, 이때 예를 들어 1,1이라고 가정하면 이때는 반지름이 뭐겠니? 마이너스 1,1이니까 X 부호가 바뀌었지? 네. 이때는 둘 다 부호가 음수겠지? 네. 이때는 하나는 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겠지? 이렇게 부호가 바뀐다고. 네. 부호가 바뀌어도 반지름이 1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있니 없니? 없어요. 없지. 그래서 우리는 즉 A와 B와 R이 A의 절대값과 B의 절대값과 R이 전부 다 어때? 같은 거야. 그러면 양축에 접할 때는 그러면 식을 어떻게 적냐면 이렇게 적는 거야. 다 같아? 그래? 그러면 이 반지름 자체를 그럼 R에 대한 이차원조시 아니에요? R, R로 잡아버리는 거야. 네. 그런데 이사분면에서 양축에 접할 때는 어떻게 할까? 얘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R, R로 잡는 거야. AB로 잡으면 헷갈리게 돼. 왜? 부호 때문에. 근데 R은 길이니까 양수로 정해져 있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R이 왼쪽으로 가서 위로 올라갔으니까 이사분면의 원의 중심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네. 그럼 이때는 중심이 뭐가 될까? 마이너스 R, 그렇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고 이때는 중심이 R, 마이너스 R.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럼 식도 바뀌네. 네. 이때는 식이 어떻게 되는 X 거야? 빼기 R의 제곱 즉 더하기 x 빼기 r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r의 제곱은 r 제곱인데 네. 이때는 마이너스 r을 넣으면 0이 되네. X 플러스 그럼 R의 x 제곱 플러스 r의 제곱 X 더하기 y 빼기 r의 Y, 제곱은 Y. r 제곱이 되는 거야. 이때는 x 플러스 r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r의 제곱은 r 제곱이 되고 이때는 x 마이너스 r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 제곱. 즉 양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a, b, r이 전부 다 r로 통일되는데 중요한 거는 몇 사분면에서 접하냐에 따라서 형태가 몇 가지로 나온다. 네 가지. 그래서 구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무조건 양수로 이것만 사용하면 안 된다고. 이거는 언제만 사용하는 거야? 중심이 1, 4분면에 있을 때만 사용하는 거야. 얘는 중심이 2, 4분면에 있을 때 사용하는 거고 얘는 중심이 3, 4분면에 있을 때 사용하는 거고 얘는 중심이 4, 4분면에 있을 때 사용하는 거야. 맞지? 자, 그래서 축에 접하는 원은 문자의 개수를 줄여서 표준 형식을 줄여주는 거야. 축에 접한다는 특별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식을 줄여서 사용하는데 어려운 게 아니라 그림을 그려보면 X축에 접하면 높이가 반지름이네? 그럼 높이 역할을 A, B 중에서 누가 하는데? B가 하거든. 그래서 R을 B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B로 바뀌었습니다. 맞지? 그 다음 Y축에 접하면 반지름 역할을 가로 길이가 하지. 즉 A, 할 때 A가 하는 거야. 그래서 A가 A로 바뀌는 거야. 제곱이니까 부호는 신경 쓸 필요 없어. 근데 양축에 다 접할 때만 몇 가지 중에 하나라고. 네 가지 중에 하나라고. 왜? 중심이 몇 사분면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럼 일단요. 네. 예상을 하나 해보는데요. 네. 이런 거는 일단 중심 좌표를 하나 구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풀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심과 반지름이 그래서 계속 중요하다고 하는 거야. 중심이 어디 있는지 체크해야 되고. 자, 그래서 이 문제 진행을 해볼게요.
중심과 반지름 읽어라. 바로 읽자. 중심은 0,0, 반지름은 루트 11. 중심은 5,0, 반지름은 3. 중심은 마이너스 2,3, 반지름은 5. 자, 이제 식을 구하래. 한번 쓸게요. 식만 봐도 이제 보인다 맞지? 아직은 그렇다니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식을 구하래. 중심이 원점이래. 그럼 표준형 그냥 바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러면 되는 거지. 네. 반지름이 3이래. 그럼 반지름이 3이면 r제곱을 적어야 되는 거잖아. 네. 9를 적어야 되겠지 오른쪽에. 자, 두 번째 거는 중심이 2, 마이너스 3이야. x 빼기 그러면 2의 제곱 그렇지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 y 플러스 3의 제곱은 16. 그렇지 16. 반지름의 제곱 적는 거니까. 예. 그 다음 세 번째 거는 x 플러스 5의 제곱. 더하기 맞지? y 빼기 1의 제곱은 5. 그렇지. 얘를 빼서 적어야 되니까 부호가 바뀌는 거야. 계속 맞지? 네. 그리고 루트 5의 제곱이니까 반지름은 r제곱을 적으면 5를 적는 거야. 네. 그 다음 이제 151번에서는 중심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 이제 식을 중심과 반지름을 구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형으로 나와 있니 식이? 일반형. 그치. 그럼 일반 형식으로 돼 있으니까 이거는 완전 제곱식 고치는 연습하는 거잖아. 네. 자 해보자. x제곱 빼기 8x니까 x만 고치면 되겠네. 네. 자, 반의 제곱 16. 16을 더해주고 빼주고 그 다음 뒤에 y제곱은 그대로 적어주고 오른쪽은 0을 적어주고 이 세 개는 누구로 바뀌니? x 빼기 4의 제곱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y제곱을 먼저 적어주고 상수로 넘겨서 16인데 16으로 적어도 관계없고요. 뭐 4의 제곱 이렇게 적으면 반지름이 4라는 게 더 잘 보이겠죠. 착각하면 안 되니까 그냥 16 적어도 관계없습니다. 이고 반지름은 4요. 네. 그래서 최종 답은 4,0 그 다음에 반지름 R은 4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한글로 반지름 4. 네. 자 이번에는 눈치껏 좀 빨리 해볼까? 봐봐 개수 1이잖아. 네. 아까 공식 뭐였어? 빼기 1. 요거 2로 나누고 부호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었어? 예. 그래서 바로 마이너스 1, 요거 2로 나누고 부호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었어? 예. 2 됐어요. 그 다음 반지름은 공식 뭐였더라? 반지름이요. 2분의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 그러면 플러스 80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 다 합치면 100이니까 10. 2분의 10이니까 오. 반지름은 5. 저 근데요. 자 공식 쓰면 안 고쳐도 되는 거 이해되니? 공식보다 그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예, 그게 편하면 고치세요. 근데 저 공식을 쓰면 이제 단 몇 초라도 빨라는 지겠지. 이거 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밑에 것도 x제곱 빼기 6x 그러니까 중심은 3, y제곱 플러스 4y니까 마이너스인 거 알겠니? 중심은 아까 중심 공식이 뭐더라? 즉 1차의 개수에다가 2로 나누고 음수 붙인 거 2로 나누고 음수 붙인 거 일어나는 건 2분의 마이너스 A, 2분의 마이너스 B 맞지? 그리고 반지름은 2분의 루트 A제곱 66, 36 4, 4, 16 빼기 몇 시? 40 마이너스 48. 이거 더하니까 52. 52에서 48을 빼면 2 반지름은 2. 52에서 48 빼면 4 루트 4는 2 2분의 2니까 2요. 2분의 2인데 R이요. 분모 있는데 헷갈렸어요. 2분의 4 나오죠. 그래서 R은 1 적으면서 풀으면 안 틀려 네. 맞지? 근데 그게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되니? x제곱 마이너스 6x에서 반의 제곱 더해주고 빼주고 그 다음에 y제곱 플러스 4y에서 반의 제곱 4를 더해주고 빼주고 그 다음에 12는 원래 있으니까 놔두고 그리고 얘는 줄 거 3개를 네. 그러면 xn 빼기니까 차의 제곱이고 얘는 더하기니까 합의 제곱이고 제곱. 맞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3 플러스 12 마이너스 1 넘기면 플러스 1 예. 따라서 반지름은 1 예. 이렇게 고쳐도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원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x축에 접하는 원이지. 바로 적을까?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까지는 하고 예. x축에 접하니까 생각해보자. 즉 높이 역할 이게 a, b잖아. 예. 중심 좌표가 그럼 b가 반지름이네 맞지? 구요. 그래서 이 자리를 즉 이거의 제곱 9를 적으면 됩니다. 예. 맞지? 높이가 3이니까. 자, 그 다음 y축에 접하는 거야. 그럼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자 9. 모르면 점을 그려봐. 3,1이니까
그럼 여기서 저 중심이 4,1이고 y축에 접하니까 y축은 여기거든. 이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 맞지? 네. 그럼 이게 지금 3,1이니까 얘가 3인 거야. 네. 그래서 얘도 구조가 됩니다. 맞지? 양축에 다 접하는 거야. 그러면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이고 얘는 별 것도 없이 반지름은 4겠지 그냥 무조건 맞지? 네. 그렇지? 이거 제곱하다 이거 제곱하다 아무거나 제곱해도 되잖아. 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축에 접할 때는 식을 좀 더 빨리 인지할 수 있습니다. 즉 A, B 중에 하나가 반지름이 되는 네, 거야. 근데요. 네. X축, Y축이 동시에 접하면 저 두 중 아무거나 제곱해도 돼요. 반지름이니까 네. 아무거나 어차피 제곱해도 다- 되지. 네. 양수 넘수 관계 없습니다. 맞지?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그리고 그림을 네가 그려봐. 만약 의심이 가면 2, 마이너스 가 여기 있거든. 2, 그럼 동시에 접하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잖아. 맞지? 네. 그러니까 반지름 딱 보면 이 길이가 얼마야? 위에서 두 칸 내려왔잖아. 여기서 봐도 두 칸 내려왔잖아. 네. 오른쪽으로도 맞지? 반지름은 인지 보이니까 이거는 R 제곱자리라고 했잖아. 그래서 4를 적어야 되는 거지. 2를 적으면 안 되고. 예. 자, 그래서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과 일반형 고치는 거, 그 다음에 중심 좌표와 반지름을 인지하면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연습을 했고요. 이제 실제 문제에서는 약간씩 이제 난이도를 높이면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자. 중심이 마이너스 4,3이래. 중심을 줬으면 무조건 식을 적는 거야. x 플러스 4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선생님 R 모르는데요. 지금 R을 안 줬어. 대신에 1,6을 주잖아. 그래도 R 제곱 공식 그대로 적는 거야.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되니? 이 점을 지난다잖아. 그럼 지나면 집어넣으면 되지. R 구하라고 주는 거네 결국은. 예. 그래서 항상 기본 패턴대로 적어주고 넣고 구하면 돼 그냥. 그래서 집어넣어. 1,6 1을 넣었더니 5의 제곱이니까 25지. 여기다 6을 넣었더니 3의 제곱이니까 9 남았지. 네. 그래서 R 제곱이 34 나왔네. 통째로 34를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네. 이걸 또 루트 씌우고 그럴 필요 없어. 어차피 제곱을 해야 되니까 루트가 네. 빠져나오잖아. 어차피 그래서 원방이니까 R 제곱을 그대로, 그래서 R 제곱자리라고 했잖아. 네. 맞지?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반지름이 얼마야? 1 물었다면 루트 34로 해야 되겠지. 그럼 34로 하면 안 되겠지. 예. 그래서 우리가 직선할 때는 그대로 그냥 갖다 놓고 계산만 하면 돼. 식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패턴은 두 점을 주고 이거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A가 여기 있는데 0,3이 있고 B가 여기 있는데 이 두 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래. 그럼 그림 어떻게 그리라는 얘기야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그리라는 얘기지. 네. 중심 찾아야 되잖아. 자, 그래서 원에서 중요한 건 그렇지. 중심이지. 바로 그거야. 중심 찾아야 되지. 중점 해가지고. 그치, 중점이지 바로. 이분- 영하고 사도에서 일어나면 2,2. 2, 3하고 1대에도 그 중심 찾았지. 예.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뭔데? 반지름. 반지름 어떻게 찾을 건데? 거리 공식 한 다음에. 그치, 지름. 이거 그리고 하면 되지 바로. 네. 그래서 루트 4 빼기 2 제곱하면 4 1 빼기 2 제곱하면 1 네, 반지름은 루트 5네. 예. 자 그럼 식 나왔네? 적을까? X 중심 빼기 나왔으니까 더하기 Y 빼기 x 빼기 a 제곱 더하기 y 빼기 b 제곱은 오. r 제곱 오. 얘를 제곱하면 5가 되겠지. 결국 중심과 반지름만 찾으니까 다 끝나 안 끝나? 끝나요. 끝납니다. 뭐 지름의 양 끝으로 한다? 그럼 그림 그리면서 중심과 반지름이 뭐지? 나는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계속.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 처음 보면 둥글게 그려지고 막 곡선이니까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싶은데 해보니까 어떻니? 할만해요. 그냥 뭐 직선 하는 거 이제 잘했으니까 원도 그냥 그저 먹는 거야. 일단은. 오 여기 되게 많다. 그 다음 3번 중심이 직선 위에 있고 우리 이것도 직선할 때 많이 했어. 어떤 점이 x축 위에 있고 이러면 x a, X로 놨지. y축 위에 있고 하면 0,b로 놨지. 어디 있는지 모르면 a, b로 놨지. 네. 자 중심이 직선 위에 있고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그럼 중심을 뭐로 놔야 되겠니? a, b로 놓습니다. 그런데 이 직선 위에 있다니까. 여기다 넣으면 성립하니 안 하니? 해요. 그래서 관계식이 하나 얻어지네. b는 3a 빼기 5. 결국 연립방식으로 즉 하나의 식만 더 있으면 풀 수 있겠네. 그 다음 두 번째 단서 보자.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야. 그러면 중점 정리해서 중심 하나 구한 다음에 아니야. 이걸 지름의 양끝점이라 안 했어. 아, 맞네. 이게 만약 이렇게 원이 그려지면 어떡할래? 아 맞네. 이거 중점 구하면 큰일 나지. 네. 맞지? 그래서 문제를 잘 파악해야 돼. 아까는 두 점을 지름으로 하는 즉 양끝 제일 긴 곳이었어. 지금은 그냥 지난다야. 함부로 중점 구하면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중심을 이거로 놨어 안 놨어? 나왔어요. 그럼 무조건 표준으로 가는 거야. x 빼기 a 제곱. 그치?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 근데요. 이꼴 r 제곱 이렇게 가는 거라고. 예. 알겠니? 예. 그런데 이 원을 점을 두 개나 알려주고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이 두 점을 싹 다 집어넣으면 식이 나와 안 나와? 나오겠지? 예. 그리고 b를 3a 빼기 5로 바꾸면 a로 통일돼 안 돼? 예. 그럼 남은 문자는 a와 r만 남는 거 아니니? 네. 그런데 문자 답 몇 개 있어 신고할 수 있는 거? 2개. 그러면 a하고 r을 관한 연립 방식을 풀면 되겠네? 예. 이해되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풀어내게 됩니다. 자, 계산을 해볼게요. 이거를 다 전개하고 넣으면 좀 복잡해지잖아. 네. 그래서 그래도 원래 자신은 그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거를 처음부터 여기다 b를 바꿔버리고 넣을게요. 그래서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그다음 y 빼기 b인데 b가 3a 빼기 5니까 항이 두 개일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니? 바로 하고 3a 빼기 5를 적어줘야 됩니다. 맞지? 예. 그리고 r 제곱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문제에서 1,1을 먼저 대입합니다. 그럼 식을 적으면 x에 1을 넣습니다. 1 빼기 a의 제곱 네. 더하기 여기다 2를 넣습니다. 그러면 2 빼기 5는 더하기 5니까 어떻게 돼? 7 되겠지. 그다음 빼기 3a는 분법칙 하니까 마이너스 3a의 제곱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맞죠? 분법칙을 할 때 마이너스 3a가 플러스 5니까 그리고 r 제곱 자 이렇게 해서 1번식이 나왔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식은 5, 마이너스 1을 대입을 또 시키세요. 그럼 얘는 5 빼기 a의 제곱이 될 거고 더하기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습니다. 근데 마이너스는 플러스 5니까 아니지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를 하면 3이지 3. 그 다음 빼기 3a가 됩니다. 그것도 r제곱이 되지. 자 연립해야 되는데 안 어렵네. r제곱 똑같잖아. 그럼 이거 두 개를 갖다가 놓으면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거식 전개만 하면 끝나는 거네. 네. 자 다 전개합시다. 1 빼기 a제곱 1 빼기 2a 더하기 a제곱 네. 그 다음에 더하기 77이 49 그 다음에 이거는 37이 21a인데 두 배 하면 마이너스 42a 더하기 a제곱 이꼴 자 이 식 계속 정리할게요. 5 빼기 a제곱이니까 25 빼기 10a 더하기 a제곱 더하기 3a 제곱은 9고 곱하면 9인데 두 배 하면 마이너스 8a 더하기 a제곱이 됩니다. 자 좀 세로로 하면 잘 지우는 게 안 보일까봐 가로를 일부러 적었어요. 자 a제곱 날려버리고 맞지? a제곱 날려버리고 자 1차항은 왼쪽 상수항은 오른쪽으로 정리할게요. 자 1차항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2a 마이너스 10a 마이너스 18a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44a가 됐고요. 얘는 마이너스 28a인데 넘어오면 플러스 28a가 되겠네. 그 다음에 상수항 정리합시다. 자 오른쪽부터 정리하자. 사용한 거는 이렇게 줄 거면서 해야지 헷갈리지 않아. 25 있고 그 다음에 9 있고 34가 있겠고요 원래. 그 다음 얘는 1하고 49, 50이 넘어가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50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6a는 마이너스 16이네요. a 값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a를 찾아냈으니까 a를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b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맞지? 네. 그래서 일단 원의 방정식은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인데 반지름 아직 찾아야 된다 맞지? 근데 반지름 아까 전에 여기 r 있지 않았니? 그럼 a를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나오지 않겠니? a를 1을 넣어줍니다. 그럼 얘는 0이니까 사라지지? 여기 7 빼기 3이니까 4의 제곱이 r제곱이네. 따라서 16을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식이 좀 2차식이니까 그것도 두 개나 나오니까 약간 계산하는데 귀찮기는 해. 근데 계산이 대단히 어렵고 그런 건 아니야. 안 틀리게끔 꼼꼼하게 잘만 계산해주면 답은 일단 나오겠지.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이 과정을 지금 넣어줬다 연립해서 풀었다 압축해서 적은 거야. 선생님이 풀이 적은 거랑 똑같이 적은 겁니다. 근데 간단하게 요약해서 압축해서 적은 거니까 뭔가 좀 풀이 간단해 보여 맞지? 실은 계산을 다 전개해야 되니까 이거 계산 다 전개하면 식이 좀 길어져 안 길어져? 길어져. 그거를 요약해서 그냥 암산 이제 계산 과정을 요약해서 적어버린 거야. 사실은 계산을 좀 더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푸는 게 기본적으로 문제를 인지하고 푸는 방법인 거고요. 맞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푸는 거는 자
원위의 중심 있지. 누구였어? A, A, B인데 B는 누구였어? 네? 3A-5 아니었니? 예. 직선에 넣으면 성립하니까 이게 중심이지. 예. 자, 여기서 또 다른 방법은 이거야. 이게 더 빨라. 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라고 했어? 중심과 반지름이지. 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가 중심인데 이 두 점이 원을 지난다잖아. 그럼 이 두 점이 이렇게 원을 그려봐 가상으로. 그럼 어딘가에 1,2가 있는 거고 어딘가에 5,-2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그리는 두 개는 어떻니? 맞다. 같지. 그래서 이 점을 가지고 그리 공식을 써서 같다고 해버리면 네. 바로 방정식이 나오는 거야. 걔네가 원 끝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응? 걔네가 원 끝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원 끝에 있다는 거는 원을 지난다는 말은 원 위에 있는 점이라는 뜻이야. 아, 그러니까 당연히 끝에 있는 거야. 네. 원 안에 있는 그런 것을 지난다고 하지 않아. 이 곡선이 지나는 부분이 원 위를 지나는 거야. 원 위의 점이야. 원의 방정식에 넣었을 때 성립하는 점이야. 중심은 원의 방정식에 넣으면 성립 안 해. 얘는 등호가 성립 안 해. 원 위에 있는 점은 곡선 위를 움직이는 점일 때만 가능한 거거든. 이거 쉽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바로 루트 그 다음에 여기서를 빼서 제곱하면 a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여기서를 빼서 제곱하면 3a 빼기 7의 제곱 이꼴 또 루트 여기서를 빼서 제곱하면 16 더하기 여기서 이거 아니지 여기서 요거 해야지 왜 그래. 자 그래서 a에서 b 5를 빼서 제곱하면 a 빼기 5의 제곱 더하기 3a 빼기 5에서 2를 빼면 빼기 3a 빼기 빼기 이렇게 더하기니까 3a 빼기 3의 제곱 되겠지. 따라서 루트 날려버리고 이창 정리승분해서 풀면 아까 전에처럼 복잡해 보이는 과정, 즉 원의 방정식을 전개하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 맞지? 그러니까 반지름의 정의를 이용하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네. 우리는 근본적으로 풀 수는 있지만 그림을 그려서 이해해보면 근데요, 좀 더 빨리 풀 수 있다는 얘네는 뜻이야. 중심 찾고 중심이 만약에 아까 중심이 뭐더라? A, B. 아니 이게 저희 답 나온 중심이요. 근데 A, B인데 문제에서 직선이 이거로 했으니까 A, B를 넣으면 성립하니까 B가 이걸로 바뀌는 거야. 그리고 중심 구하고요. 두 점 아무거나 해서 두 점을 줬으면 반지름 반지름이니까 둘까지의 거리가 같아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식을 만들면 방정식이 좀 빨리 만들어지는 거지. 예. 그래서 문제를 이제 풀이를 하나만 보지 않고 여러 가지를 보는 이유는 내가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계속 많이 가지기 위해서야. 문제를 풀 때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해. 자, 그 다음에 원의 방식 일반형이네. 중심 좌표가 1,b래. 그러면 이거 그냥 고치면 되지 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해주고 반의 제곱 그 다음에 y제곱 플러스 8y 반의 제곱 16을 더해주고 빼주고 원래 a 있었네. a가 누군지 모르지만 자 이제 얘는 고치고 얘는 고치고 얘는 오른쪽으로 넘겨주고 따라서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4의 제곱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7 넘기면 17 빼기 a가 되겠네. 네.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7이잖아. 마이너스 1이구나. 맞지? 17 빼기 a가 됩니다. 네. 따라서 중심은 1, 마이너스하고 반지름은 루트 17 빼기 a가 됩니다. 그래서 중심이 1, b래. 1, 마이너스인데 b가 마이너스 4구나. 그리고 반지름이 3이래. 그럼 누가 루트 17 빼기 a가 3이다 이러면 되는 거지. 대곱해버려요. 대곱하면 17 빼기 a는 9 되니까 a는 8이라는 걸 알 수 있니? 네. 그래서 A, a는 B가 8이고 b는 마이너스 4고 두 개 더하니까 답은 4가 나오겠는데요. 그냥 이제 식 만들어서 표준형 고쳐서 왜 중심을 찾고 반지름을 찾아야 되니까 표준형으로 고치기만 하면 비교할 수 있는 게 나와 안 나와? 비교해서 그냥 방정식 풀어서 AP 다 구하면 되는 거야. 중심이 누군지 반지름이 누군지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 자 원의 방정식 일반형을 적어놨네. 그리고 갑자기 질문하기를 이 도형이 원이 되도록 하는 K를 구하래. 원이 된다. 이거 원인데 왜 원이 된다고 하지? 그러면은 반지름이 0보다 커야 돼요. R제곱이 0보다 영보다 커야 되니까 고쳐서 오른쪽에 오는 숫자가 0보다 크게 되도록 부등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K가 그래서 K의 범위가 나오는 거지. 네. 맞죠? 네. 그래서 고쳐야 되는 거야 일단. 자 이런 상황 원이 안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아까 전에 얘기했습니다 미리. 그래서 반의 제곱 더해주고 빼주고 그 다음에 y제곱 플러스 4y 반의 제곱 4를 더해주고 빼주고 남은 상수는 k 더하기 1이니까 그대로 적어놓고 일단은 네. 자 얘는 고치고 얘는 고치고 나머지는 다 넘기고 자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 자 오른쪽에 넘어가는 수 체크해보자. 마이너스 마이너스라고 1. 플러스는 지워버릴까 처음부터. 예. 그럼 남은 거는 K k 플러스 4인데
다 넘기면 아니 이거는 넘기는 게 아니라 k 마이너스를 넘겨야죠. 이거. 그러니까 넘기면 4 마이너스 k가 되겠네요. 그러면 네. 이게 r제곱입니다. 네. 이게 음수가 되거나 0이 되면 돼 안 돼? 근데요. 그래서 4 마이너스 k가 0보다 커야 커야 된다. 된다. k가 는 1차 분식이네. K가 4보다 작다. k는 4보다 작다. 이러고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원이 안 나타날 수도 있다. r제곱이 음수가 되거나 0이 되면 안 된다. 까지 했으니까 이제 무리수가 이게 들어있는 거지. 와, 왜 이렇게 많아? 쌤 오늘 왜 이렇게 많아요? 원? 그냥 형태가 다양하지. 뭐 계속 같은 거 뺑뺑 돌아. 중심 만지는 가지고 계속 뺑뺑 돌리는 거야. 그 다음에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우리가 봐. 점이 3개 있으면 사실은 그 삼각형 만들 수 있지 않니? 네. 삼각형을 지나는 원은 무슨 심이라고 하지? 중학교 때 배웠는데. 외심이요. 그렇지. 외접원의 중심이지. 그러니까 세 점이 있으면 원의 방정식이 하나로 확정이 돼버리는 거야. 맞지? 근데 외심 풀 때 우리 했잖아. 반지름이 다 같다. R까지 거리가 같다 했지. 예. 그래서 이 외심 찾았어 안 찾았어? A, B. 엄청 힘들게 찾았었는데. 귀찮지만 계산 오래 해야 되지. 예. 그리고 요거 그리고 하면 반지름 나와 안 나와? 나와요. 그럼 중심 나왔고 반지름 나왔으니까 원의 방정식 나와 안 나와? 나와요. 그 외심을 구하고 이제 원의 방정식을 적으면 되는 거야. 아 그럼 이제 똑같은 하나 더 문제야. 추가된 거예요? 똑같은 문제지. 그냥 과정이 하나 원의 방정식 그치? 구하는 것까지 추가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심 구하고 반지름 구해서 원의 방정식 적으면 되는 거야. 더 귀찮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심 문제는 똑같은데 살짝 더 귀찮게 한 거지. 한 번 더 귀찮게 한 거지. 그럼 해볼까요? 외심도 귀찮은데. 또 요거 빠르게 계산해야 됐지. 네. 쌤 한번 보여줄게요. 네. 자, 이거 하면 고민할 필요 없어. 머릿속에 이제 들어있으니까. 이거 외심이야. A, B 거리가 다 같아야 되니까 네. 루트 날려버리고 바로 다 제곱하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그 다음에 쟤는 A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2의 제곱은 그 다음은 A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6의 제곱은 연립. 자, 연립. 이거 1번씩, 요거 2번씩. 자, 연립을 합니다. 자, 머릿속으로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 다 날려버리고 나와요. 0은 자, 이거는 마이너스 4A 더하기 4. 얘는 마이너스 4B 더하기 4. 첫 번째 식은 끝났고요. 네. 자, 이것도 연립.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 날려버리고 네. 얘는 옆에 저거 그대로 적으면 되지 뭐. 네. 마이너스 4A 더하기 4, 마이너스 4B 더하기 4 적고 자, 이제 오른쪽은 이거 4A 2배 하면 4. 4A 더하기 4. 얘는 마이너스 12B 더하기 36. 36 되겠지. 이게 2번식입니다. 자, 요거 정리하자. 요거 싹 다 넘기면 4A 더하기 4A 더하기 4B는 8이네. A 더하기 4로 나눠버려. A 더하기 B는 2가 되겠죠. 시간이 나왔습니다. 어찌? 네. 그 다음 또 요거 마이너스 4이고 4이니까 살짝 적어주자.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12인데 12B가 넘어가면 플러스 8B. 플러스 8B. 일단 AB는 끝났고요. 네. 그 다음 4는 하나 없애버리자. 네. 그 다음 4가 넘어가면 32. 마이너스가 되니까 32가 되겠네. 네. 자, 8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더하기 B는 4. 2번씩 나왔습니다. 두 개 더해주니까 2B는 6 되니까 B는 B는 3이 나왔고요. 그럼 A는 마이너스 1. 3이니까 마이너스 1 나왔네요. 네. 따라서 우리는 중심좌표 마이너스 1,3 나왔으니까 거리. 원의 방정식은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r 제곱. 이거 거리 아무나 구해도 반지름이지. 네. 따라서 루트 빼서 제곱하면 1 일. 더하기 빼서 제곱하면 9 루트 10 10. 제곱은 10 적어야지. 그래서 끝. 이렇게 2분 안에 마무리해야 됩니다. 와우. 맞지? 외심도 이제 한 번 구하고 두 번 연습했더니 이제 나오니까 이제는 별거 아니잖아. 우리가 네. 테스트 보면서 계속 연습했잖아. 야, 이제는 귀찮은 문제. 귀찮고 복잡했지만 그 과정을 빠르게 해칠 수 있습니다. 공부는 한 만큼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반복하면 쉬워지는 거고. 이번에 방식 할 수 있겠죠? 세 점을 줬을 때. 예. 자, 아이디어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또 풀어볼게요. 나중에 풀다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도 풀어볼게. 네. 외심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연립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A는 0,0입니다. B는 2,2입니다. C는 마이너스 2,6입니다. 외심이라는 것의 정의가 뭐냐? 외심의 정의는 저번에 중심.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정의입니다. 저번에 중심 아니야? 외점의 중심인데 본질적인 정의는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야. 그래서 봐봐. 이 변을 수직 이등분했어.
이 변을 수직 이등분하는 거야. 맞나지? 이 변을 수직 이등분하는 거야. 아니 중학교 때 배우긴 했어요. 그래서 딱 이것이 가운데서 만난다. 외심의 정의야. 근데 이걸 하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볼게. 이거를 이렇게 변을 기준으로 연결을 시키잖아. 그럼 여기가 수직이잖아. 이등분했잖아. 네. 그럼 이거 길이 같고, 네. 요거 공통이고, 요거 R이고, 요거 빗변이고, 이거 RHS RHS 합동이야. 네. 그래서 외심은 이등변 삼각형이 나타나고 변을 기준으로 양쪽의 각이 같은 거야. 그래서 이걸 끊어주면 요쪽 각이 또 같은 거야. 네. 외심의 왜냐면 이거는 중학교 도형이지만 고등학교 때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야 돼. 그러면 이제 이 각을 한 개씩만 더하면 90도야. 왜? 전체가 두 개씩 있으니까. 그리고 이 가운데 각은 이 꼭지각의 2배. 두 배야. 외심의 각은. EBC. 그리고 이것이 합동이기 때문에 이랑 얘랑 길이가 어때? 같죠. 얘랑 얘랑 어때? 같죠. 그래서 이 세 개가 같잖아. 네. 그래서 얘가 원의 중심이 되는 거야. 이게 반지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외접원이 나오는 거야. 네. 그래서 외접원의 중심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원의 성질이 원주각의 절반이니까. 알겠어요? 그 원주각이니까 이건 두 배 되는 거고 네. 반이고 이게 원주각이랑 외접원의 중심과 중심. 이 모든 것이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라는 원리에 외심의 정의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유도되어져 나온 거야. 근데 그거를 이제 어려우니까 중학교 때는 그냥 외접원의 중심이다 라고 그냥 중2 때는 외심 이렇게만 배우고 그렇게 중3 배운 때 거지. 이제 원주각까지 해서 그럼 이 과정까지 같이 연기를 했다면 이거를 식을 세 개를 만들어서 연립하는 과정이 필요가 없네. 왜 그래? 우리 이제 직선에 대해서 배웠거든. 봐봐. 요 두 점의 좌표를 알면 이 직선의 방정식 이거 기울기 알아 몰라? 알아요. 요건 이거 수직이잖아. 예, 그럼 요 선의 기울기 구할 수 있어 없어? 그 선은 기억이 좋아져 있죠. 그리고 요거 수직 이등분선이라는데 중점. 중점 구할 수 있지. 예.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 L1 나와 안 나와? 근데 얘는 기울기 없는데 기울기를 못 구하는데 이거는. 아니야. 그림을 쓰면 이렇게 그래서 그렇지. 옆으로 비슷하게 하는 거야. 그래요? 좌표를 그냥 임시로 찍었잖아. 그럼 정확하게 찍은 거 아니잖아. 옆으로 돌아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건 맞지? 기울기 0이고 이건 기울기 못 구하는. 이거는 이제 수직인 거 아니고 이제 좌표축을 안 그렸잖아. 선생님 일부러 그래서. 직선 구할 수 있겠지. 기울기가 없어도 식은 나와. 기울기 없어도 어떻게 나와? x는 3처럼 축의 수직인 직선식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나옵니다. 축의 식이면 그림을 그려보면 알아. 그럼 같은 방법으로 요 두 점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 L2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이 L1과 L2를 연립해서 풀면은 이 교점 나와 안 나와? 나오겠죠. 이렇게 풀면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으로 연립해서 푸는 거야. 이거는 그냥 원방으로 안 맞지? 쓰고 직방으로. 직방으로 풀어버리는 거지. 이렇게 풀면 원방으로 연립한 게 아니라 2차식이 나오지 않잖아. 얘는. 이거 한번 직방으로 다시 한번 풀어볼까요? 이건 1차식이 나오잖아. 이해되니? 네. 1차식. 이렇게 해서 외심 좌표를 구해서 반지름은 그냥 그리고 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되는 거야. 이 방법으로 집에서 한번 풀어서 답 똑같이 나오는지 비교하세요. 알겠니? 이거 어떻게 직방으로 풀지? 기울기를. 점 3개 딱딱딱 하고 네. 수직이 등분선 구해야 돼. 꼭지점 지나는 거 아니야? 아 오케이. 뭔 말인지 알았어요. 요거 수직이 등분선이라고 수직이 등분. 이게 힌트가 두 개잖아. 수직, 이등분, 네. 기울기 구하고 네. 중점 찾고 네. 연결시키면 직선 구하고 네. 이쪽에서도 똑같이 한 번 더 수직이 등분선 하나 더 구하고 L2 연립해서 풀고 저기 외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외심이라고. 그럼 이거 아무거나 하나 연결시키면 반지름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데 음. 좀 긴데 과정이 훨씬. 길어도 2차가 아니잖아. 1차잖아. 아까는 2차잖아. 1차잖아. 2차보다는 1차가 쉽잖아. 네. 어? 맞긴 하죠. 물론 우리는 외심 문제를 워낙 많이 풀었기 때문에 2차인데 2차는 바로 살아 없애버리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1차지 그것도. 둘 다 비슷할 겁니다. 길이는. 네. 근데 어쨌든 안목을 좀 키워야 되는 거야. 왜? 아, 풀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구나. 맞지? 연립해서 풀 수도 있고 2차로. 직선의 방식으로 수직 조건으로 풀 수도 있구나.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그것이 외심의 정의니까.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풀 수 있겠죠? 네. 그 다음 7번. 이것과 중심이 같고 중심은 갖다 사용하라는 뜻이네. 중심 바로 얼마야? 자, 이럴 때 공식 좀 쉽네. 잠깐만요. 요거? 2하고 마이너스니까 5. 5, 일어나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자,
x축에 접한다. x축에 접해? X 그럼 머릿속으로 접하나? 그림을 살짝 그려. 이렇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 2. 높이가 반지름이야. 예.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반지름이니까 반지름은 2로 사용하면 되는 거지. 네. 그래서 끝났네. x 빼기 5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r 제곱 4 이러면 되겠네요. 이해됐어요? 실제로 그림을 그려주면 5, 마이너스 2가 여기 있고요. x축에 접하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지. 아 그럼 반지름이 2구나. 그래서 r 제곱 자리에 4를 적으면 됩니다. 의심이 가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확인을 하세요. A인지 B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 맞지? 헷갈리기 때문에 선생님도 반드시 체크하고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 외워서 했다가 틀리느니 사실은 그림 하나 딱 그려보고 아 높이가 반지름이구나. 높이는 B니까 B가 반지름이니까 요거를 절대값 씌워서 R로 사용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반지름이 2구나. 그래서 R제곱 4를 적어야 돼. 실수로 25 적으면 안 되겠지. 그림을 살짝 그려보고 적습니다. 항상 안전하게 방어를 하면서 푸는 거야. 즉 플랜 B 실수를 체크하면서 맞지? 혹시나 틀리지 않게 한 번 더 체크하면서. 자, 두 번째, 두 점을 지나고 y축에 접하는 원이다. y축에 접해? 그럼 원을 적어버려야 되는 거야. 이거는 누가 같아? 절대값 A가 R인 거지. 예. 그래서 식을 어떻게 적으면 돼? x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a 제곱. 문자 모르는 건 누구 있어? a와 b만 모릅니다. 지금 xy 모르는데 아니야 원의 방정식인데 xy는 그거는 원위를 움직이는 점이 막 바뀌고 있는데 xy는 채로 둬야지. 그거를 갖다 놓으면 어떡해? 그거는 어떤 점을 찾아서 넣는 거 아니고 지금 식구하는 건데 네. a, b만 찾으면 되는 거야. 1컴마에 대입하고 그러니까 점 두 개 있잖아. 대입하면 대입. 그치 놓고 연립해서 풀면 a, b 나와요. 나옵니다. 네. 이해돼요? 예. 계산 안 해줘도 할 수 있겠니? 이 정도는 예. 연립하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넘어갑시다. 예. 가야 될 길이 멀기 때문에. 그 다음 8번. 이번에는 점을 하나밖에 안 줬어. 예. 대신에 동시에 접한다잖아. 저는 x 아. 빼기 2의 제곱. 아니지. 이게 중심도 아닌데 무슨 x 빼기 2의 제곱이야. 네. x 빼기 r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r의 제곱은 r의 제곱. 함부로 그러면 안 되지. 1사분면 있잖아요. 1사분인지 확인하고 해야지 그러니까. 맞지?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모르니까 2,4를 점을 찍어 보고 이 점을 지나면서 동시에 접하는 거는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크게 그려질 수 있겠구나. 전 그걸 다 보고 한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1사분면이기 때문에 우리는 x 빼기 r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r의 제곱은 r 제곱이라 놓아도 됩니다. 왜? 이게 종류가 4가지 있다 했잖아. 네. 사분면이 4개라서. 네. 그래서 2,4를 이제 집어넣고 구하는 거지. 네. 자, 2,4를 넣으면 2 빼기 r의 제곱 빼기 r의 더하기 제곱, y 4 빼기 r의 제곱은 제곱은 r 제곱. 자, r 제곱 빼기 4r 더하기 4 더하기 r 제곱 빼기 8r 더하기 16은 r 제곱. r 제곱 하나 날려버리고 그럼 r 제곱 마이너스 8r 마이너스 8r 마이너스 12r 되겠지. 네. 4 더하기 16은 20 되겠지. 연립. 그럼 2랑 10이겠네. 연립이잖아 이수분. 인수분해해서 풉니다. 이수분. R은 R이 2개 나왔는데 누구지? 자, 생각해보면 R이 몇 개 나온다고? 그림 그려봤잖아 지금 선생님이 방금. 2개 나옵니다. 하나는 좀 작게 나오고 하나는 좀 크게 나옵니다. 그럼 이때는 네. 원이 두 개 그려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좀 작게 그려질 때도 2개 접하게 되고 크게 그릴 때도 2개 접하게 되니까 이때는 2개 나오게 돼. 원을 2개 구해야 돼. 그래서 R이 2개 나왔으니까 그럼 이제 뭐지? 하나는 R, R이 중심 아니었니? 네. 그러니까 하나는 중심이 2,2고 반지름 R이 2고 이게 첫 번째 원이고 맞지? 두 번째는 하나는 R이 얼마야? 10이잖아 맞지? 10,10이고 반지름이 12논이야 맞지? 네. 그래서 식을 둘 다 찍어줘야지. 네. 그럼 나중에 시험 문제는 또 이렇게 나와. 이 두 원의 중심을 연결한 거리는 얼마냐? 2,2고 10이니까 저 2,2랑 10,13 되지.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 이게 인수분해가 지금 돼 안 돼? 돼요. 되지. 네. 인수분해 안 되는 식을 줘. 예를 들어 이렇게 줘. 여기다 8 이렇게 줬다. 네. 그럼 이거 루트로 나와 안 나와? 좋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를 R1, R2로 넣는 거야. 네. 얘는 R1, R1, 얘는 R2, R2로 넣는 거야. 네. 그러면 우리는 뭐를 할 수 있냐면 이 R1, R2가 두 근인 거야. 그럼 우리는 R1 더하기 R2는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합공식 알아 몰라. 알아요. 그 다음에 R1 곱하기 R2는 두 근의 곱 A분의 마이너스. C니까 8 이렇게 할 수 있겠지. 네. 그럼 거리 공식을 쓰면 어떻게 되냐? 루트 R2 빼기 R1의 제곱 더하기
R2 빼기 R1의 제곱이지. 네. 그럼 그리 공식은 루트의 2배의 R2 빼기 R1의 제곱이지. 네. 근데 우리는 곱셈 공식에 의해서 R2 빼기 R1의 제곱은 합의 제곱으로 R1 플러스 R2의 제곱 빼기 4R1 R2로 바꿀 수 있니? 모르겠어요 이거 아직. 자, 우리가 합의 제곱 공식은 어떻게 되지?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이지. 차의 제곱 공식이 어떻게 되지? A 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 제곱이지. 중학교 3학년 곱셈 공식. 그때 비교를 해봐. 뭐만 다르지? 가운데 포. 그렇지. 그럼 이 식에다가 양변의 4AB를 빼버리면 두 개는 같아지지. 그래서 합의 제곱에서 4AB를 빼면 차의 제곱으로 바뀌는 거야. 네. 그래서 나는 차의 제곱을 원하잖아. 그럼 합의 제곱에서 4AB를 빼면 여기서는 2R1R2가 되는데 2R1R2가 되는데 4R1R2를 뺐으니까 차의 제곱으로 바뀌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합과 곱을 알고 있거든. 근과 계수의 관계 공식에서는. 근데 나는 거리 공식에서는 차의 제곱을 원하거든. 그러니까 이 합과 곱을 이걸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합의 제곱에서 4배한 R1R2를 빼면 얘가 나와 안 나와? 차의 제곱이. 나오죠. 그래서 집어넣는 거야. 모르겠어요. 얘는 얼마야? 예를 들어 12. 쌤이 문제 바꿨습니다. 8로. 12제곱 144. R1R2는 얼마? 8. 그럼 144에서 R1R2가 8이니까 84, 32를 빼면 108이지. 네. 여기다 108을 넣으면 1을 곱하면 루트 216 되겠지.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즉 인수분해가 정수로 되지 않는 반지름도 즉 루트인 채로 찾아서 구해도 되지만 근과 계수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즉 곱셈 공식의 합의 제곱과 차의 제곱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 거리를 구하라는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고. 그건 진짜 어렵게 나오는 그래서 거예요. 변형 문제 살짝 변형시킨 문제 어려운 건 아니고 이 정도는 풀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미리 보여준 거야. 나중에 테스트 문제 풀다 보면 계속 나올 겁니다. 미리 안 보여준 거야. 왜 정수로만 딱 예쁘게 인수분해 되는 문제만 나오지 않아. 그거는 착하게 준 거고 지금 이 문제는 착하게 준 거고 이렇게 착하게 안 줘. 시험 문제는. 알겠니? 우리는 항상 필수 유형에 있는 것보다 좀 더 사악하게 문제는 나온다 라고 생각하고 대비를 하고 있어야 돼 항상. 그 다음 이 문제 별표 2개 쳐놓고요. 당연히 시험에 나옵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변형되어서라도 나옵니다. 이런 유형. 별표 2개까지는 필요 없다. 한 개만 해도 되겠다. 근데 별로 어려운 건 아니야. 이제 왜 어려운 게 아니냐면 이런 뜻이야. 의미만 알면 쉬워. 지금 문제에서 뭘 하냐면 어떤 점이 여기에 있는데 6,2라는 점이 있는데 이 원위의 점이 Q가 있대. 근데 원위의 점이 뭐 어디 한두 개 있어? 점이 전부 다 점인데 원위에 있는 점인데 이게. 근데 그 Q에 대해서 3번 PQ를 연결했는데 길이가 제일 길 때와 짧을 때를 구하래. 어이씨 도대체 누구를 연결해 길이가 긴 거지? 누구야 도대체? 누구를 연결해 길이가 제일 짧고? 그렇게 생각하면 어렵게 지름이면 되지. 비트 아닐까요? 그래서 그렇지. 중요한 게 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라고? 중심. 그렇지. 그래서 중심을 기준으로 연결시키는 거야. 이 점이 제일 먼 점이야. 이 점이 제일 가까운 점이고. 지름이 제일 먼저이겠죠. 원하는 거. 그러니까 지름을 관통하는 점이 제일 먼 점이라고. 여기서 이렇게 갔잖아. 왜 원 밖에서 갈 수가 있어요? 바깥의 점에서 원위의 점을 연결한다잖아. 원위의 점 Q가 여기 있어. 아, 전 P는 바깥점이에요? 이게 PQ야. 바깥점이야. 원위의 점이 아니야 이거는. 네. Q가 여기 있을 땐 여기야. Q가 여기 있을 땐 여기야. 네. 그 다음 Q가 이쪽으로 가면 대칭 구조니까. 자, 어떻게 되니? 지금 이 중심을 지나는 때 만나는 점보다는 약간 옆을 갈 때는 이게 약간 곡선으로 휘어져 있으니까 어때? 더 길이가 멀어져 안 멀어져 점점? 멀어져요. 멀어지지. 그러니까 PQ가 즉 이게 Q1이라 하자. 제일 가까이 있는 얘를 Q1. Q1을 지나는 이 거리가 최소 거리라고. 이해되겠어요? 예.
그 다음에 길이가 점점 어떻게 되니? Q2 멀어지지. 예. 계속 이렇게 계속 멀어지는데 어디가 제일 멀리 있니? 제일 지름. 당연히 지름 저 반대쪽에 있는 게 멀리 있지. 그래서 결론은 이거야. 우리는 이 점을 찾기는 어려워. 연립해서 풀어야 돼. 그거는 원의 방정식과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연립해서 2차 방정식을 풀어서 구해야 돼. 그런데 이거는 구할 수 있잖아. 중심 알아 몰라. 알아요. 이 거리는 거리 공식으로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반지름의 길이를 빼버리면 이 길이가 나와 안 나와? m이. 나와요. 반지름의 길이를 더해버리면 전체 길이 라지 m이 나와 안 나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의미야 이 문제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원 위의 점이 움직이고 있는데 외부에서 원 위의 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라 이런 문제 나오잖아.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 나오잖아. 네. 그러면 중심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반지름을 뺀 거리가 최소 거리고 반지름을 더한 거리가 최대 거리인 거야. 이해됐어요 이 말? 그러니까 그 중심하고 그 끝점 있잖아요. 음. 거기까지 거리 구하고 거기서 반지름을 뺀 게 최소 거리고 반지름 더한 게 최대 거리. 그러니까 이게 거리잖아 거리. 이해했어요. 여기서 반지름 뺀 게 이 길이잖아 이 길이. 반지름 더하면 이 길이가 되는 거고. 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람은 이미 풀어봤기 때문에 예. 이걸 딱 보고 고민을 안 한다고. 해야 될 일이 뭐지? 중심과 반지름을 빨리 구해야 되니까 이걸 표준으로 고쳐야지. 빠르게 고칩니다. 그래서 딱 고치면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4의 제곱 해주고 반지름 공식 뭐였더라? 2분의 루트 a제곱 16 네. 더하기 b제곱 64 마이너스 4c c가 10이니까 40을 빼면 80 빼기 40 루트 40이니까 2루트 10 2로 나누면 루트 10. 루트 10 따라서 이 그렇죠. 자리는 r 제곱자리니까 10을 제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네. 맞지? 근데 저희는 루트 10이 필요하죠. 그 반지름 루트 10이고 일단 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중심 좌표에서 마이너스 2,4에서 네. 이까지의 거리를 먼저 구해야 돼. 이 그림에서 푸는 게 좋아. 연습할 때는. 예. 그래서 6,2와 거리를 구해. 그럼 얼마야? 루트. 루트 마이너스에서 6을 빼면 8이니까 64. 4에서 2를 빼면 제곱하면 4. 그래서 계산 루트 68이 나오네. 네. 그래서 얼마야? 이 루트 17이 이 거리가 됩니다. 2루트 17 플러스 그럼 내가 원하는 답은 최소 거리는 2루트 2 루트 17 빼기 10. 마이너스 루트 10이고 네. 최대 거리는 2루트 2 17 루트 17 플러스 더하기 루트 루트 10이라고 하면 되겠네. 이거는 두 더 개. 이상 계산이 안 되니까요. 네. 자, 근데 그 두 개를 뭐 하래? 곱하래요. 그럼 합차 공식이네. 네. 맞지? 2루트 17이 그러면 되고 얘는 4 곱하기 17이니까 68이고 네. 뒤에 거는 빼기 10이니까 58. 답은 58이다. 이렇게 답을 내면 되겠네요. 그래서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 우리가 중심과 반지름 원의 정의를 배운 이후로 이제 원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풀고 있어. 문제가 참 다양하게 나오니 직선과 연결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 자, 이거는 어제 선생님이 살짝 소개했는데 요거는 당연히 시험에 나옵니다. 별표 3개 쳐놓고요. 이거 3개예요? 네. 시험 및 모의고사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 이런 유형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문제에서 이제 별명이 있어요. 얘가 밑에 적혀 있는데 한 번 더 여기다 적어 놓으세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야. 아폴로니우스의 원.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 수학자 철학자의 이름을 따서 피타고라스 정리, 가우스 값 뭐 이런 거 하잖아, 맞지? 네, 그럼 제가 나중에 뭘 하나 발견하면 정심의 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할 수 있지. 네가 발견한 거는 네 이름을 따는 거지. 역사의 길이 남는 거지. 그래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수학이 이제 발전이 워낙 했기 때문에 새로운 걸 찾아내는 게 갈수록 어려워져. 왜? 이미 웬만한 건 다 나와 있거든. 실제적으로. 제가 발견하면 나중에 하나 이런 데 하나 실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건 계속 나오지. 야, 뭐 예를 들어 챗 GPT 인공지능 챗 GPT가 없었는데 지금 그게 나왔잖아. 네. 맞지? 그것도 버전업이 되고 있잖아, 맞지? 챗 GPT한테 물어본 다음에 이 세상에 없는 수학 공식 하나 만들어줘. 그게도 증명이 있는 가능한 데이터를 근거로 걸고 와서 공부하는 애기 때문에 그
너무 복잡한 거는 못하는데 선생님이 경우의 수 문제 있는 거 내보니까 막 답 다 틀리던데. 그래서 내가 야 이렇게 하면 경우를 이거 해야 되는데 너 이거 빠뜨렸잖아. 아 죄송합니다. 제가 놓쳤습니다. 이러면서 챗GPT 바보던데. 특히 수학 문제 복잡한 거 내니까 이렇게 계산을 못하더라고. 아 맞아요. GPT 수능 수학 풀어보라 했는데요. 한 엄청 사는데? 어떤 문제는 이제 빨리 푸는데 어떤 거는 사고력 문제는 못 풀더라고 얘가. 자 그래서 요거 중요하니까 요거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뭐냐면 두 점이 있는데 A에서 P까지의 거리와 네. B에서 P까지의 거리가 2대1이 되는 그런 점 P가 움직인대. 근데 그 점이 움직이면서 어떤 모양을 나타낸대. 그래서 나타내는 도형이라고 하는 거야. 그걸 우리는 점의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표현을 해. 자취가 뭐야? 내가 숨겨져 있는. 가가지고 자취가 뭐냐면 즉 바다에 가서 새벽에 아무도 안 일어났을 때 해변을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돌고 빠져나오고 사진을 찍어서 여친한테 딱 보내줬어. 그 발자국 자취지 그게 흔적을 말하는 거지 맞지? 점의 자취란 거는 점이 이렇게 움직이는 애는 직선인 거야. 점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원인 거야 맞지? 점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이차함수인 거야. 이런 걸 우리가 점의 좌취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야 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차함수,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으로 표현을 했지. 그래서 어쨌든 이런 2대1의 비율을 유지하면서 점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서 어제 요 문제 선생님이 쉬운 예로 하나 설명을 해줬었습니다. 여기가 0이 있고 여기가 6,0이 있어요. 0,0이 있고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거리의 비가 2대1이 되는 점 어떻게 했더라 기억나니? 2대1 제일 쉬운 거는 내분점이야. 네. 근데 내분점만 있는 거 아니라고 했어. 왜냐면 네. 선분을 2대1로 한다고 안 했잖아. 네. 거리의 비가 2대1인 모든 점을 말하기 때문에 이 선분을 2대1로 내분하라고 한 게 아니야. 네. 그 말은 2대1 이렇게 외분점도 있을 수 있어. 네. 그리고 요점에 2대1 되는 이게 이 길이가 이 길이의 2배가 되는 점이 있을 수 있거든. 네. 근데 근데 그런 점이 해보니까 2대1 자 어디에 있냐면 이 점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야. 다 찍어보니까 알고 보니까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의 모양을 그리면서 점이 찍히더라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 원을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하는 거야. 그냥 앞으로 뉴스랑 사용 없으면 이걸 안 배워도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또 알아냈겠지? 생각을 너무 단순하게 하는데 또 다른 사람 아폴로 아폴로 뉴스 말고 아폴로 도우스 이런 사람이 알아냈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과 두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의 비를 유지하는 점의 자취 그거는 원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그 원을 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이 문제를 그대로 비례식으로 푸는 거야. 비례식으로 푸는 거야. 이 AP는 식을 그대로 갖다 넣어. 거리 구하고 거리 구해서 비례식을 등식으로 만든 다음에 풀면은 답이 나와.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거를 이제 보여주면 AP를 먼저 구하자. 네. 근데 P가 누군지 모르잖아. P가 움직이고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니? P를 움직이는 점이니까 X, Y로 넣을 거야. A, B로 넣으면 안 돼요. 아니, 그거는 움직이지 않는 점점일 점점. 때 그러는 거야. 움직이는 점은 X, Y로 넣는 거야. 왜? 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점일 때만 A, B로 넣는 거야. 왜? A, B가 정해지니까. 차이가 있어요. 무조건 A, B로 넣는 거 아니야. 우리가 X 위에 점이 있다. 그럴 때는 정해진 점이니까 A, 0으로 넣는 거야. 정해진 점이니까 맞지? 그래서 X, Y로 넣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AP 길이를 구하자. 어떻게 구하면 돼? 루트 이 점과 XY 사이의 거리 따라서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 이것 때 두 번째 BP의 길이 2,2니까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 자, 이 두 점의 거리를 AP 대 BP를 구했습니다. 2대1. 그게 2대1이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초등학생은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은 같다 이렇게 푸는 거잖아, 맞지? 네. 원칙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을 적어주면 자, 2 곱하기 루트 얘가 되는데 루트 날려야 돼, 안 날려야 돼? 알려야 돼. 제곱을 할 겁니다. 4. 2도 제곱됩니다. 그래서 4가 되고요.
자 괄호를 좀 할게요. 분배 법칙. 그래서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이제 분배 법칙 해야 됩니다. y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된 거고 오른쪽은 제곱을 하니까 그냥 x 빼기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된 거지. 이제 이거를 싹 다 정리정돈을 해주니까 이제 식이 전개하면 어떻게 나오니? 전개해보자 빠르게. 4x 제곱 마이너스 4x 때 곱하면 마이너스 16x 플러스 4인데 4를 곱했으니까 플러스 16 y도 4y 제곱 마이너스 16 얘도 마이너스 16y 얘도 플러스 16 이꼴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 자 x제곱 하나 날리자. 넘기면 3x 제곱 더하기 3y 제곱 되겠지. 네. 자 이창부터 정리했고요. 1차 자 마이너스 16x인데 2x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18x가 되고 사용한 건 줄 것게 마이너스 16y 때 2y가 넘어왔으니까 이것도 마이너스 18y가 되겠지. 그 다음에 상수항 처리하자. 자 16, 16, 32 1, 1 없으니까 이꼴 플러스 30 되겠다 맞지? 네, 3을 나눠버려요. 원방. 따라서 3을 나누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y 플러스 10은 0이라는 원의 방정식 일반식이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 나온 거야. 이제 내가 하는 대로 구하면 끝. 그런데 문제에서 도형의 뭘 구하래? 넓이요. 그 넓이를 구하려면 반지름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니? 예. 따라서 이거 반지름 고쳐야지 그러면. 그럼 이거 반에 조금 막 고쳐도 되는데 우리 공식 알잖아. 네. 2분의 루트 이거 제곱 36 이거 제곱 36 72에서 40 빼면 루트 32. 32 4루트 32는 4루트 2 2로 나누면 2루트 2루트 2 그럼 그게 r이니까 파이 r 제곱하면 원의 넓이는 8파이 가비. 8파이 예. 이게 즉 비례식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푼 거야. 자, 이 방법 말고 이제 다른 방법으로 가볼게. 비교해 보자. 자, 이렇게 푼 거 알겠니? 예. 계산 한참 해야 되지. 네. 자,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가면 자, 다른 방법 저기 이제 적어놨잖아. 자, 그림을 그려봤어. 그랬더니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더라? 내분점 외분점이 지름의 양 끝이네.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아폴로니우스 원을 쉽게 푸는 방법은 2대1 위에다가 2대1 딱 잡고 네. 내분점 외분점을 구해버립니다. 3분의 내분점은 자 바로 3분의 4. 2는 4, 1 4, 마이너스는 1 더하면 3, 1, 네. 3분의 2. 그 다음 2는 4, 1 3분의 마이너스 1이요. 이것도 3이네. 네, 맞네. 따라서 1,1입니다. 내분점은. 자 외분점은 또 구합시다. 네. 두 개 빼면 1분의 안 되고 되겠네. 네. 이거 4 빼기 1이니까 5, 얘도 4 빼기 5네. 오. 자 1,1과 5,5를 양 끝점으로 하는 원입니다. 바로. 네. 그럼 결국 우리는 중심만 구하면 되잖아. 뭐야, 더해서 2로 진짜. 나누니까 3,3이네. 네. 따라서 이거 반지름 구하면 루트 3 빼기 1의 제곱은 4. 4. 3 빼기 1의 제곱은 4. 4. 반지름 루트 4. 8이네. 그 제곱하면 따라서 파이 r 제곱하면 8파이. 뭐야? 이게 16. 당연히 후자가 쉽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라고 시험에서는. 시험에서는 이들 원칙대로 풀면 망하는 거라고. 물론 알고는 있으라고 의미상으로. 비례식으로 푸는 게 원칙이지만 우리는 그림으로 그려서 재해석을 해보니까 뭐야 내분점과 외분점을 배웠는데 우리는 내분점 외분점을 가지고 지름을 양 끝으로 하는 원이니까 중심과 반지름만 구하면 끝이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중심과 반지름이라고 했잖아 원에서는. 그걸 가지고 푸는 게 제일 빠른 거니까 그림을 그리면서 풀면 빨라집니다. 그래. 상황을 이해해야 되니 이해하면 빨라지는 거지. 예. 그래서 아폴로니우스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풀 수가 있다라는 거 문제 풀고 올게요.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집에 가서 네가 풀면 되는 거고 진도를 좀 빼자. 이거 직선까지 해도 예? 됩니다. 우리 직선을 배웠기 때문에 너무 힘든데요 지금. 앉아서 가만히 들어만 주면 돼. 몇 개 없어. 직선 문제 봐. 간단하게 개념 설명하고 문제가 몇 개 있냐면 필수 예제가 11번, 12번, 13번, 14번 4개밖에 없어. 아 지금 머리 너무 아픈데요, 쌤. 그래도 이거까지 끝내면 좋은데. 끝나면 참 좋은데. 그러니까 할까요 그냥. 어차피 듣고 문제 풀이 나중에 같이 할 거니까. 문제 풀이는 같이 할 건데. 아니 아플리우스 그럼 연습하고 와.
필수이지. 쌤 앞으로 뉴스에 원만 하고 올게요. 앞으로 수용이 좀 약간 어려웠던 건 뒷부분만 연습하고 앞에 거 간단한 건 집에서 네가 숙제로 할 수 있잖아. 9번 10번만 하고 올게요. 바로. 그러니까 반지름 구하는 걸 할 수 있으니까 제일 어려운 거 네. 하고 와. 9번 10번만 어, 하고 한 10분 안에 올게요. 아이고야. 바깥에 쎄 시원하니까 안에 지금 에어컨 안 틀어져 있잖아. 지금 다 시원해.